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1980년대 인기 그룹이죠. 소방차 다들 기억하시죠? 이 소방차 출신 이상원 씨가 1억여 원의 채무에 시달리던 끝에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네요.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소방차 이상원 씨 뭐 하다 이렇게 빚이 쌓였던 겁니까? 소방차 원년 멤버죠. 그렇죠. 김태형 씨, 정원관 원년 멤버인데 2005년에 그 사이에 그 이전에도 해체됐다가 두 차례 재결합 한 적이 있는데 2005년에 둘이서 새 앨범을 내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네. 김태형 씨가 5천만 원을 빌려줬고 이상원 씨는 뭐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네. 가요계의 뭐 투자자들 지인들한테 해서 한 1억 정도를 투자받아서 이제 앨범을 냈는데 그게 네. 그 당시 진 빚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고요. 아, 그럼 10년 전에 둘이 거래했던 돈 거래에 대한 그게 다시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거군요. 정확하게는 한 14년 전쯤에 거래됐던 돈인데 네. 이 돈을 작년에 이상원 씨가 솔로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이 돈은 뭐 큰 돈이 아니니까 금방 갚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김태형 씨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이 돈을 갚지를 못한 상황이 되니까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2005년에 사실 이 소방차가 재결합해서 넥타이 부대로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김태형 씨하고 이상원 씨의 이 불화 때문에 그래서 부산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김태형 씨하고 이상원 씨 관계는 가요계에서 데뷔 때부터 87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그때도 1년 만에 이상원 씨만 다시 또 그 그룹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도건우 씨가 잠깐 한 1년간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물론 재개발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10년 뒤인 2005년 지금 말씀하신 2005년에 재개발을 할 때는 김태형 씨하고 둘이서 이제 네.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게 좀 잘 되질 않아가지고요. 네. 손익국인 점이 일단 나질 않으면 어쨌든 갈등이 생겨가지고 불화가 생겼던 겁니다. 네. 이유정 기자. 이상원 씨도 사실 이 소방차 다시 재기를 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좀 아쉬워했다고요. 네, 소방차 이후 이상원 씨가 크게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재기에 성공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못해서 아프다.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 또 응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상원 씨가 이 소방차가 한참 인기를 끌던 시절에 혼자 활동하겠다고 하면서 나갔잖아요, 팀을. 네. 그때 솔로로 데뷔하기 네,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온 얘기지만 네. 뭔가 조금 그 팀과 이제 알려진 얘기로는 음악적 부분에 이상원 씨가 어떤 음악적 부분에서 앞서갔기 때문에 네. 댄스 부분에서 그리고 실제로 2년 전에 그 새 앨범을 또 솔로로 냈을 때도요. 나이에도 불구하고 뉴디스코 장르라든가 80년대 신스팝을 가지고 나올 네. 만큼 그런 어떤 음악적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네. 어쨌든 소방차가 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고 네. 잠깐 이상원 씨가 탈퇴를 했지만 그 이후 다시 재결합을 한 거는 소방차에 대한 팬들의 어떤 기대나 어떤 네. 이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또다시 또 탈퇴를 하고 이 과정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소방차에서 탈퇴를 했는지 본인이 또 이유를 밝혔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나갔기 때문이라고 본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잘 이상원 씨가 나가다 솔직하게 보니까 얘기를 했군요. 주변에서 자꾸 그 잘 나가는데 네. 뭐하러 굳이 세 명이서 같이 하냐. 아이고. 당신 혼자 나와서 얘기해도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한참 그럴 때고 또 젊었을 때니까 네.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기 내가 귀가 너무 얇았다라고 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속 소방차에 남아 있었다면 또 김태형 씨하고 사이가 더 벌어지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일단 뭐
인기를 많이 끌 때의 소방차 이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했잖아요. 인기가 전국에 소방대원들이 흩어져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팬클럽 이름이 소방대원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또 밤무대 인기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절이라 그렇죠. 전국에 한 번 뜨면 하루 수익이 3천만 원, 한 달에 4억에서 5억. 그 당시에.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렇습니다. 연간 50억 가량. 그러니까 소방차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 수익으로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팬클럽 인기가 워낙 많아서 당시에 또 이선희 씨가 최고였잖아요, 인기가. 네네. 이선희 씨 팬클럽과 그때 제2에게로 한참 인기를 끌 때였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무대에 서게 되면 팬클럽끼리 같이 붙여놓으면 싸움이 나니까 서로 이제 어떤 자석 가지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할 정도로 그만큼 소방차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이유준 기자, 왜 이름이 소방차인지 아세요, 혹시? 일단 이 사람들이 한 번 셋 다 모여 있었는데 매니저와 같이 있었는데 자신들보다 빠르게 질주하고 잘 나가는 차를 보니까 소방차였다. 이래서 소방차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인기 가수들의 인기도 다 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요계를 점령하겠다. 이런 뜻으로 소방차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팀장님 맞습니까? 네, 이유준 기자의 설명이? 맞습니다. 원래 이름이 실제로요? 그리고 있습니다. 소방차 네. 이전에 원래 이름이 코스모스 위에 나비 앉았네라는 그 긴 코스모스 위에 나비 앉았네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거기에도 팀 이름이? 네, 팀 이름이.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가을이고 나비는 봄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사시사철 인기 있어라.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무대에서는 저런 긴 이름은 각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스모스 위에 나비 앉았네라는 팀이었는데 소방차로 바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 일단 정원관 씨는 사실 뭐 예능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요즘 조금 모습이 뜸하지만 그래도 방송 활동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죠. 김태형 씨는 지금 뭐 합니까? 김태형 씨도 정은관 씨 마찬가지로 방송 활동을 쭉 했었어요. 최근에 네. 역시 뜸하고요. 뭐 NRG라든가 TT마, KCM, 박하엽이 이런 가수들을 이제 키웠고요. 제작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정은관 씨 역시 예능에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이상원 씨만은 활동이 좀 뜸했고요. 솔로로 나온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때문에 사실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결국에는 그 같은 멤버끼리 5천만 원을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그랬군요. 지금도 뭐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조금은 몸을 추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80년대에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많이 돈을 벌었을 텐데 멤버들 사이에 그 5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또 불화를 겪고 좀 안타깝네요. 팬의 입장으로서. 유명한 패션 브랜드죠. 지방시. 이 지방시의 디자이너 이름이요. 위베르드 지방시. 이 지방시가 향년 91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방시가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계기가 바로 오드리 헵번의 드레스를 만들어서 대유행시켰기 때문인데요.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한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문 리버라는 명곡이 연주되면서 자, 오드리 헵번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배우잖아요. 이유정 기자, 아까 봤던 그 드레스였죠? 지금 영상에서는 잠깐 지나갔는데 까만색 그 드레스인가요? 네, 저 까만색 드레스입니다. 저 까만색 드레스가 경매에서 무려 9억 7천만 원에 낙찰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바로 저 드레스요. 저게 지금 지방시가 디자인을 했던 오드리 헵번의 드레스가 바로 저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방시는요, 사실 1954년부터 그 오드리 헵번의 의상을 도맡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61년도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에 나온 저 드레스가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로 명성을 날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세계 명사들이 지방시의 옷을 구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이 제클린도 이 옷을 매우 좋아해서 그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나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모습인데 저것도 역시 지방시입니다. 네. 지방시가 작년 91세로 타계를 했습니다. 이 지방시, 디자이너 지방시가요, 양재열 변호사님,
이 오드리 헵번을 자신만의 뮤즈라고 하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우정을 넘어선 약혼까지 했었다면서요? 두 사람? 저 디자이너 블랙드레스를 지방시가 만들었을 때가 61년이니까 네. 34, 5 정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을 때 자기가 디자인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혔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이 약혼까지 했었다고 하고 네. 더 넘어서 향수를 하는데 이 향수의 이름이 랑테른이라는 건데 그게 금지라는 뜻이랍니다. 네. 저 오드리 헵번 말고는 못 쓴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 판매도 안 했던 향수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직 오드리 헵번만을 그렇죠. 위한 한 사람을 위한 향수를 만들었다고. 예술가이자 디자이너만이 부릴 수 있는 연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못 썼지만 지금은 지방시 랑테르디 하면은 이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 그래요? 햇번 향수를 유명한 그런 제품입니다. 어. 그래서 정말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디자이너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 굉장히 독특한 블렌딩으로 만든 네. 랑테르디가 지금까지도 햇번을 연상케 해서 대중들에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렇군요. 있는 아니, 오드리 헵번이 1993년도에 네. 사망을 했죠. 이때 지방시가 엄청나게 슬퍼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오드리 헵번이 지방시에게 한 말이 있다면서요. 네. 양지열 변호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두 사람 40년간 우정을 해왔는데 네. 그 안에 약혼까지 했을 정도로 우정을 넘어 사랑을 했던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네. 물론 영국의 세계적인 모델을 배우 활동하고 또 파리에서 최고의 패션 혁명을 일으킨 지방시와 관계를 그렇게 이어왔다는 건데요. 네. 93년에 오드리 헵번이 먼저 63세로 타기를 했는데 네. 그때 한 얘기가 내가 생각나고 그리우면 이 코트를 입어라. 이 코트를 입으면 나를 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네. 지방시 역시 오드리 헵번을 놔두고 돌아가면서 코트를 껴안고 굉장히 눈물을 흘렸다. 네. 이런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지방시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과거에 오드리 헵번과의 이 사랑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드리 헵번 하면요. 이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 같은 경우도요. 로마의 휴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장면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명한 또 로마의 휴일의 한 장면 오드리 헵번이 저 손에 들고 먹는 게 아이스크림이죠. 저게 또 유명한 아이스크림으로 또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네, 로마에 가면 그 관광객들이 저 아이스크림을 참 많이 사 먹습니다. 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그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오드리 헵번 정말 세계적인 배우인데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사실 미모도 그렇고 명성도 그렇고 근데 두 번이나 또 이혼의 아픔이 있죠. 네, 오드리 헵번이 25살에 12살 연상의 남자 영화 배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14년 동안 살았는데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연하에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역시 1970년대 후반에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드리 헵번은요. 다른 봉사활동 이런 곳에 주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사랑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드리 헵번 저렇게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더 오드리 헵번을 기억하게 하는 건 나이가 들어서 네. 굉장히 할머니가 됐지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더 예뻐했던 이유가 있죠. 60 가까이 돼서 특히 유니세프 대사로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나온 그 말을 했죠. 너 자신을 돕는 것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 저기에 또 오드리 헵번의 불행한 아프 가족사가 또 숨어 있기도 합니다. 본인의 결혼 생활도 불행했지만 사실 아버지가 나치 대원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가족의 아픔을 씻어야겠다, 죄를 씻어야겠다라고 대신 속죄한다는 기분으로 평생 봉사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 급여, 사무실 이런 거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는데도 이 유니세프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오지 가지 말라는 것, 그래서 건강을 돌보지 못해서 그게 굉장히 이른 나이죠. 네. 헵번이 29년생이니까요.
93년도에 타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64밖에 안 됐을 때 네. 이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셈인데 그게 말년에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디자이너 지방시의 별세 소식과 함께 그와 젊은 시절을 같이 했던 오드리 헵번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